네, 반갑습니다. 자, 이 그림 일전에 보셨죠? 뭐 한 달 더 됐습니다만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6월 달이 28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실제로는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두 분 가운데서 대통령이 된다라는 확률이 이제 99%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야당의 대표끼리 보통 이렇게 후보자를 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두 분의 궁합은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얻을 수 있다면은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수, 수기운이 왕한 이런 사람을 만나봐야 월지가 급제니까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조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합에는 과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은 여당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대표 주자가 여당 대표 주자와 또 이렇게 합의 과연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고,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조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만침 이번 선거가 묘하게도 이 안철수 후보라는 분의 어떠한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당락 정도까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묘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궁합, 이걸 보면서 과연 어떤 분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궁합이라고 하면은 궁의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지를 조상궁이라 그러고, 월지를 부모궁이라 그러고, 일지를 배우자궁이라 그러고, 시지를 자식궁이라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조상궁은 조상궁끼리, 그래서 부모궁은 부모궁끼리, 배우자궁은 배우자궁끼리, 자식궁은 자식궁끼리 하는데, 이 자식궁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안을 따졌죠. 그래서 조상들끼리 이렇게 맞으면은 집안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냥 빼돼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부모궁입니다. 부모궁인데 예전에는 6달, 우리가 실제로 따지면 7충이 되겠죠. 7번째는 이렇게 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월지가 서로 충하면은 이것도 달맞이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예전에 보던 방식 중에서는 보면 일지는 좀 무시했습니다. 배우자, 이거는 뭐 집안끼리 어른들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냥 집안이 맞고 어른들이 서로 맞으면은 그냥 이 청춘 남녀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궁은 이렇게 우리가 속궁합이 맞니 이렇게 이제 맞춰봤던 것인데, 현대에 오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몫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뭐 집안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부모님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서로 배우자끼리 맞으면 이제 그냥 행복한 거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좀 더 붙이면 자식군까지 맞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 와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일지끼리의 합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궁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들은 앞쪽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분 다 운이 좋은 건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운이 좋으니까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대적으로 당의 힘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후보들 다 합쳐도 안철수 후보의 재산만 갖지 못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급제인데 그죠? 급제인데 이렇게 방의 흐름이 식상으로 흐르고 또 관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완벽하게 우리의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이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제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이 큰 작용을 했다. 자식궁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방은 되게 좋습니다. 자, 올해의 운은 어떨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천간에서 이렇게 재가 떠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사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만은 만약에 이 신사시가 거의 맞다라고 하면은 천간에 무토가 떠버리면 살이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살인상생하니까 이게 의사였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데 천간의 흐름은 지금 여의치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지금 딱 환갑이거든요. 그러면은 61세가 됩니다. 우리 나이로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운이 2년 10개월이니까 만으로 62하고도 10개월이 가야 되니까 이분이 64시 되어야 이렇게 기후대운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전에 이제 무신이 있으면 되게 좋죠. 지지는. 단지 이제 이렇게 형이 엮이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명예직이 이런 문제로 해서 송사 이런 문제는 항시 달고 있더라.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은 관제소도 역시 달고 있더라. 내 직위 명예는 올라가지만은 관제소를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인목이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4월이 되면은 그죠?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력 4월이라면은 양력으로 따지면 한 5월쯤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민개묘 갑진 을사 그러니까 주의로 인해서 뭔가 시끄러운 송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방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월지가 급제이다 보니까 수기가 있는 사람과 만나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납니다. 물론 천간은 인기수가 있는 게 좋죠. 자, 여기 이재명 후보입니다. 편인격이죠. 그죠? 겨울에 나무입니다. 그래서 인을 쓰는 사주니까 관운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상으로 올라가니까 겨울에 나무가 화기로 올라가니까 다 좋습니다. 이런 구조가 다 좋습니다. 천간에 뜬 것은 확실한 용신이 있습니다. 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살을 찼으니까 군인 경찰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내지는 법 개통도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는 그러한 합을 했습니다. 자, 요거까지 좋습니다. 자, 갑자기 왜 갑신으로 바꿨습니까? 우리 공부하시던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참여하시던 선생님들 말씀이 오후 4시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걸 따라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비가 배설을 하거든요.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배설이니까 아마 이제 군인, 경찰, 검찰, 의료계통 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신유 경신 들어오니까 이게 아마 이래서 법계통으로 간 모양입니다. 의료로 가더라도 성공을 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씩 또 어떤 선생님들 말씀을 보면은 이 사주의 유금 이게 닭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말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 그러는데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유금이 있음으로 해서 가수를 한다든지 아나운서를 해서 먹고 산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논리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보니까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무작정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단체 묘유충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자궁은 좀 시끄러울 수가 있다. 그리고 자매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나름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편인이면서 또 이제 살까지 차고 있고 자매형이 있으니까 안 좋은 부분들은 안 좋은 부분대로 다 끌어서 지금 요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식신 같은 게 하나 있었더라면 전체가 부드럽고 그죠? 인기가 참 많았을 것인데 물론 지금 행정가로서는 사실 최고죠. 왜냐하면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도를 최고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묘하게 부드럽지 않은 부분, 재미있다, 정이 간다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행정가로서의 순수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인데 뭔가 누구라도 쉽게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달려들 정도의 그러한 유머러스하고 그런 폭넓은 가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끓이고 있는 그러한 단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아쉽다라는 정도입니다. 무호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이 이게 무게합이 되느냐 이겁니다. 안 됩니다. 무게합이 될 때 간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천간 입장에서 용신이 인일 때 가장 좋은 것은 관이죠. 그래서 나는 선비인데 벼슬을 했습니다. 문관이 되었습니다. 살 그래서 무관이 되었습니다. 3번 비견급제 주의의 덕으로 형제 아무도 공부를 못했는데 나만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이 되게 좋더라. 그런데 이 간목 두 가지는 결국은 무토나 기토가 떴을 때 그때 제대로 상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의 덕으로 내가 원하던 것을 취할 수가 있었다. 그 중에 요게 이제 미토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 좋은데 이때는 이제 뿌리가 묘목에 있으니까 이런 것이 그나마 작용을 해서 묘목이 그래서 이 자리를 유지했다. 방도 좋았고요. 올해처럼 이제 인목이 들어오면 뿌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식신하고 이렇게 합을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는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만큼의 운은 아니지만은 버금가는 우리가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럽니다만은 요게 이제 이게 버금간다, 버금아자입니다. 거기에 견줄만하다. 최고는 아닌데 그 견줄만한 정도, 다음 정도. 그래서 그러한 운은 가지고 났더라. 참 좋은 것은 이제 그나마 이민에서 계묘로 넘어가면서 운대가 좀 더 좋아요. 왜? 개수가 다시 뜨거든요. 지지의 묘목의 뿌리를 같이 였습니다. 자, 이 두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득될 게 없어요. 이게 정관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형살도 좀 엮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국을 짜고요. 묘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왜? 살을 쓰는데 인도 있고 비겁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적으로는 조금의 도움을 받지만은 내적으로는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이렇게 신금하고 임수라든지 이런 거 살도 들어오고 인도 들어오고 다 좋죠. 거기다가 지지에 뿌리까지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를 잡는 것이 지름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쓰임새는 더 좋기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붙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이분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꼴을 볼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한테 붙으면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제부터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도 지금까지 정치를 좀 해왔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터전이 지금 현재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잘 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여력을 준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무총리라, 그래서 실권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있는 어떠한 그러한 책임 총리가 아니고 진짜 책임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준다면은 나라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쨌건 올해 내년까지는 꽝이죠. 갑진부터 운대가 좀 들어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운대가 여기서부터 이걸 치고 들어오고 지지가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2024년이 되면은 이분이 지금 올해가 61, 62, 63, 64수로 넘어가야 이제 우리 나이로 되니까 2002, 23, 24, 그죠? 요렇게 넘어가기 전이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진부터 이분 운이 오고, 또 실제로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한 2년 있으면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까지만 사이좋게 좀 지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어떤 욕구를 한번 채워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 다음에 갑진 을사병호정리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 사옴이 치고 들어옵니다. 앞으로 정미가 들어오는데 그게 참 아쉽다는 것이죠. 2022년 이거 끝나고 하필이면 정미회의에 다시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역시 모양 잘 만들어 놓고 또 한번 고배를 마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재들을 고루 등용해서 제발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하는데 일조들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그래서 한마디로 궁합이 과연 좋은지, 그리고 좋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좋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지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